CSS로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로 정렬이 가장 까다로운데요. 그걸 마치 테이블 형식으로 풀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잡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컨텐츠를 담을 컨테이너라는 디비전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얘의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컨테이너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형으로 보통 사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를 70% 단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색깔을 지정해서 눈에 보이도록 만든 다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린을 줬는데도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건 이제 높이까지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로, 좌우에서 가운데로 맞추기 위해서는 마진 옵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아래 여백을 40픽셀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좌우 여백을 오토로 맞춰줘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동적으로 그냥 전체 사이즈를 70%로 가로가 먹고 있고요. 그리고 좌우 입장에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속에 내용을 넣을 텐데요. 그 내용을 수직 정렬하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형태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디비전 클래스 아우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디비전 클래스 이너라는 걸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순서를 항상 지켜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우터 스타일과 이너 스타일을 이제 지정해 보겠습니다. 아우터 같은 경우는 테이블 표로 작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너는 그 표 속에 셀로 작동을 하게 해서 그 셀이 표 속에서 수직으로 가운데 정렬되도록 만드는 게 이번 과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우터는 디스플레이 테이블을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위스는 부모인 컨테이너에 가득 차게 100%와 그리고 하이트도 가득 차게 100%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너에는 디스플레이 옵션을 테이블 셀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셀처럼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얘를 수직 정렬, 버티칼, 얼라인을 미들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에서 가운데로 정렬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 가로 형태에서 가운데 정렬은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안 뜨고 있는데요. 이 속에다가 하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이렇게 가운데에 딱 위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얘를 제거하게 되면 왼쪽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시 복구를 하면 좌우로 가운데 그리고 세로로 가운데 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은 이렇게 형태를 딱 갖춰줬으면 이 속에 내용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 내용에 어떤 걸 담든 이제 체계적으로 딱 이 자리가 잡혀서 표현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걸 디비전 클래스 센터헤드라는 클래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좌우, 상하, 가운데 정렬된 애들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헤드라는 애에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또 부여해서 색깔이 보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렌지 색깔로 채워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지션 옵션을 줍니다. 렐러티브 옵션을 주게 되면 나중에 센터헤드 속에 어떤 내용, 앱솔루트가 들어와도 이 센터헤드를 기준으로 그 절대적인 좌표가 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꼭 렐러티브로 주셔야 되고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반응형에서 항상 인라인 블락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충분한 좌우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인라인 형태로 차게 되고 공간이 좁아지면 이제 블럭처럼 상하로 쌓이게 되는 그런 형태를 아주 동적으로 작동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위스를 이 전체 컨테이너의 반을 차지하도록 일단 50%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스로 50% 줬지만 내용이 딱히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여기에 일단 눈으로 볼 수 있게 헬로우라는 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씨 색깔도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거고요. 눈에 잘 띄게 흰 글씨로 바꿨고 그 다음에 패딩 값을 줘보겠습니다. 여기서 1EM이라는 옵션을 줘서 하나의 글씨 크기만큼의 상하 좌우 여백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주황색 박스에 어떤 내용을 넣든 전부 다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p 태그를 주고 헬로우로 묶게 되면 똑같은 화면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 속에 내용이 많아진다 하면 자연스럽게 주황색 박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을 넣더라도 그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 이쪽에다가 자유롭게 또 앱솔루트 디자인도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디비전 클래스 배지라는 스타일을 먹여보고요. 여기에 U라는 표시를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블럭형이어가지고 헬로 다음에 이제 내용이 뜨게 되는데요. 이쪽에 점 배지라는 스타일을 줘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겠습니다. 앱솔루트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어느 좌표로든 다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라이트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0픽셀로 맞추게 되면 이 오른쪽 기준으로 딱 0픽셀인 곳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얘도 한번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서 영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를 주면 되죠. 그리고 위스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60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도 30픽셀로 주겠습니다. 이 하이트를 30픽셀 주게 되면 글씨는 상단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밑에가 여백이 비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텍스트를 가운데 이 박스에 위치하게 하는 방법은 라인 하이트를 똑같이 하이트랑 같은 값인 30픽셀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하에서 그 똑같은 위치에 가운데에 위치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이 라이트가 0픽셀이니까 지금 딱 오른쪽에 정확히 맞춰서 잡혀 있는데요. 이걸 마이너스 위스의 반인 30픽셀을 주도록 합니다. 그럼 딱 가운데에 걸치는 효과가 생기게 되죠. 오른쪽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이니까 바깥으로 30픽셀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탑 기준으로도 이 영역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하이트에 30픽셀이 반인 15픽셀을 주게 되면 위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5픽셀, 그러니까 위로 15픽셀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거기에 딱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지가 완성이 됐고요. 얘를 반응형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어도 배지가 정확히 우리가 원했던 탑 마이너스 15픽셀, 라이트 30픽셀 이쪽에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내용이 많아져도 자연스럽게 이 주황색 박스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앱솔루트 포지션을 가진 어떠한 요소들을 마음껏 이 주변에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주황색 컨테이너의 그 위치를 기준으로 앱솔루트 좌표가 잡히기 때문에 그 계산하기도 굉장히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와 아우터, 이너, 그리고 센터드라는 이 세 가지 엘리먼트들의 순서만 잘 지켜주신다면 이 CSS를 계속 재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이제 그 디자인을 구성하실 때 이 CSS를 한 번만 적어두시면 나머지 뭐 p 태그와 이 배지에 대한 디자인만 따로 계속 커스터마이징 해주시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인 그런 HTML, CSS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